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파월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파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매파일 때의 매도 있고 시장에 매를 들었다는 매도 맞는데 일단 오늘 하루의 반응은 조금 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원에 출석해서 얘기를 좀 많이 와갔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이 50bp, 즉 빅스텝의 확률이 3월에 사실 오늘 이전에는 상당히 낮았어요. 한 30% 정도로 50bp 올리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오늘 이후로 그리고 이 파월의 증언이 나오고 나서는 7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4.75%의 기준금리 상단이 3월에는 5.25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우도 그렇지만 나스닥, S&P 모두 1% 이상의 급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긴 했지만 2%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반응은 좀 없었고요. 이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해서 이전 예상보다는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의 시장은 조금은 우려를 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최종금리는 한 5.5%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그리고 지금까지 봤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최종금리가 5.1%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 어떤 그 범위 내에 있는 건 맞지만 당장 이제 오늘 불확실성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당장 이 50bp의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50bp를 올리겠다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그래서 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 미국의 CPI가 나올 텐데 그 물가지수의 하락세가 완연히 짙어지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주 고용 지표와 다음 주 물가 지표를 앞둔 불확실성을 또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건 없지만 이번 주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주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 두 지표를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 관망 심리, 눈치 보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입으로 인해서 거의 일주일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귀에 쏙 박혔는데요. 다음 주 나올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로 인해서 아직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힌트를 여기저기서 아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찾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1월에 했던 물가에서 2월 지표는 더 낮아졌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하고는 있으며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호주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습니다. 3.35에서 3.6% 그러니까 10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긴 했는데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코멘트를 했던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에 달한 것 같다. 왜 호주를 말씀드리냐면 호주는 이제 상품 국가이지 않습니까? 커머더티 원자재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상품 가격이나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피크아웃해서 내려갈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파월의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지만 또다시 만약에 물가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파월의 어떤 매파는 3월 FOMC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 초반에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도 5%를 깬 4.8%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미국의 CPI도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6%가 깨진 5% 중후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이 물가에 의한 안도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이 이제는 좀 상승이 끝나서 막 하락세로 치달을 것이다. 이건 또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가의 힌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조금씩은 완화되는 물가의 수준을
조금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까지도 호주의 시그널을 그렇죠. 통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또 변화할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반응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할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가두리입니다. 이게 가두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모아두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는 물론 코스닥은 상당한 상승을 보였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450포인트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한 달 전에도 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사실은 이렇게 가둬진 상황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50bp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라면서 이제 상단이 막히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물가가 또 완화되고 있고 경제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2,400은 또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FOMC까지도 코스피 자체는 이렇게 2,400에서 2,500의 중간값에서 등락이 거듭되는 장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당장은 또 반도체를 비롯한 시출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사이클은 아니다 보니까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현재까지 이어졌던 종목 장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최근에 2차 전지나 이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손바뀜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업종의 어떤 순환매, 종목이 다른 쪽으로의 어떤 테마가 전이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갖춰져 있고 종목 장세, 중소형주가 조금 더 수익률 싸움에서 우위에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두리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